네, 70쪽입니다. 어제 제가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바로 옆 사무실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판에 막 좀 멘탈 나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포기하고, 일요일에 다시 나왔어요. 일요일에 다시 진행을 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교회에 갔나봐요, 다들. 일요일날 일을 안 하네요. 1번. 자, 자산 유동화 효과에 대한 틀린 거. 자산 유동화라는 말이 뭐예요? 유동성, 부동성. 흐른다라는 거잖아요. 흐를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는 거. 성질을 유동화 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번. 기초자산 보유자는 자금 조달을 비용을 줄이고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동화에 대한 정의죠. 맞는 말이고. 2번. 일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높으냐. 자, 여러분 2번은 X예요, X.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2번 같은 보기는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 메인 요리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뭔 말이지?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고. 2번은 3번. 기업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보조화 비용은 해설 보시면은 현금화가 어려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여러분들 삼성, LG 이렇게 대기업들이 땅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한참 막 이제 서울 있고 경기도가 있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이런 요충지들에 땅을 막 사놨어요. 땅을 막 미리. 왜냐 돈이 당장 벌려 7, 80년대.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참 개발하기 전에 논밭일 때 막 사놓는 거예요. 논밭이면 헐값이거든요. 헐값.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그 대기업 사람들이 땅을 막 미리미리 알박기라 그래서 사놓은 거예요. 강남 벼락부자 이것처럼. 그런데 경기도가 개발되고 터널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KTX가 들어서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땅값 올라가서 돈을 벌었죠.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걸 모으거든요. 자산들을. 땅을 사놓거나 아니면은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땅을 많이 사놨다가 그거를 팔았어. 그러면은 그걸 자산을 유동화한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꾼 거잖아요. 현금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기는커녕 현금만 많아진 거지. 3번이 틀린 거고. 4번. 우량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앞에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대. 그럼 오케이예요. 오케이. 맞는 말. 부분 이해하면 돼요. 부분. 통으로 다 이거를 이해하라고. 아니 무슨 내가 이거 시험 합격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험만 합격하면 장땡이지. 다음 이번에는 72쪽 과세 형태에 나오는데, 자, 구치력을 열거하는 방식을 구치력을 열거되지 않았다. 그 포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포괄적. 그리고 과세 대상이 구치력 열거되는 것은 나왔네. 열거라고. 포괄하고 열거는 서로 반대말이에요. 되게 쉽게 이 포괄이랑 열거라는 게 보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 구분할 수 있는 게 실비예요. 실비는 포괄주의라고 하고 암진단비 이런 거는 열거주의라고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실비는 내가 병원 갔을 때 받는 돈, 이렇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병원 가서 아프거나 상해 아니면 질병으로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로 비급여의 70%, 급여의 80% 이렇게 해갖고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나아요. 실비는. 그래서 내가 청구를 하면은 계산해서 주죠. 단 이게 이 포괄주의가 안 좋은 게 되니 안 되니로 많이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했어. 그러면은 완벽하게 부합이 되거든요. 병원 급여 썼으니까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안 주려고 그래요. 왜? 병원비가 너무 나가니까 여기 분쟁이 막 발생하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맘대로 기준을 만들어. 도수치료도 이런 것도.
뭐 3회 이상 했을 때 뭐 10회 이상, 1년에 10회 이상이다라고 막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뭐 되니 안 되니 뭐 대법원 판례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암진단비는 훨씬 깔끔해요. 암진단비는 뭐냐? 이거는 열거주의거든요. 암진단비는 코드가 뭐 C 코드라 그래서 뭐 C01이면은 뭐 예를 들어 갑상선이고 뭐 C02면은 뭐 폐암이고 C03이야 그러면은 뭐 대장암이고 이렇게 해갖고 코드가 나열돼요. 나열. 여기에 들어오는 코드 받았을 때 암진단비 1억을 줍니다 라고 하는 게 열거주의예요. 과세도 마찬가지. 과세도 뭐 차를 갖고 있으면은 몇 퍼센트 세금 물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상속세는 얼마 몇 퍼센트다 이것이 다 열거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넘어가서 종합소득 과세에 합산하는 소득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제가 생명보험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금을 자 외워봅시다. 종합소득 일단 이 세금이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쉬워요. 세금이. 자 여러분이 내가 이 세금을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세금이 만약에 이 얘기가 어렵게 느껴지면은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여러분은 어렵다 느끼실 게 아니에요. 귀찮은 거. 귀찮으니까 그냥 하기 싫고 세금 막 머리 복잡하고 이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조금만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앞에 71쪽 보시면은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보면은 종합소득 일단 뭘까요? 내가 돈을 버는 이 소득이 근로소득,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 받는 게 있겠고 아니면은 은행에 저축을 해서 은행에서 1년을 샀잖아요. 1년을 샀겠죠. 은행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라는 게 있을 거고 주식이 있다고 했으면은 배당소득이라는 거 받아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포괄 나열시키는 것이 종합소득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71쪽에 8가지 개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 소득을 8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종합소득은 이 8가지 중에서 6가지 양퇴가 빠지죠.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종합소득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 종합소득이란 말이 뭐냐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너 여기 다 가져와봐. 다 너 배당도 받고 이자도 받았고 뭐 사업도 많이 하고 다 가져와. 그래서 일괄적으로 합산을 해서 큰 세금을 물리는 게 대원칙이고 그게 종합소득의 정의인데 여기서 이제 구분되는 거는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종합소득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합산소득 금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양도사업, 이자배득, 근로가 분류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정답은 종합소득이라고 물어봤어. 근데 제가 앞에 막 잠깐 언급했듯이 앞에 쪽에서 배당 이득 이자는 8가지 중에 6가지로 빠지잖아요. 이거는 분류과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도소득 3천 양도소득도 양도하고 퇴직은 분류과세로 일단 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3천만 원 빠지죠. 사업소득을 포함시키고 2천 그리고 이자 배당도 빠지고 그리고 근로 1.5천만 원 그래서 사업과 근로만 해당되기 때문에 3.5천만 원 이 2가지만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데 자, 좀 더 봐봅시다. 좀 더 봐봅시다. 그리고 3번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몇 퍼센트 소득을 적용하느냐 2천만 원 금융소득이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자하고 배당 앞에 71쪽에 중앙에 보시면은 종합소득과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금융소득의 정의가 이자 플러스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불러. 이 2가지를 여기서 2천만 원 초과하면은 6에서 45% 누진세 적용. 자, 여기서 이 금융소득은 뭐냐면은 불로소득 그러니까 불로소득 내가 일을 했을 때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내가 이재용 회장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1년에 3천만 원에 3천억의 배당을 맞잖아요. 하루에 제가 10억씩 번다 그랬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이거 불로소득이다. 너네 일도 안 하고 얻은 소득이다 라고 해서 세금을 때리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금융소득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14%예요. 세율이. 이자 여러분 은행 갔을 때 1년에 적금할 때 14% 세금 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14%예요. 14%. 이거를 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암기를 시켜줄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가수 중에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보이그룹. 알겠죠 다들? 너무 한 20대들 지금 20대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동방신기라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대단한 인기였는데 이 그룹 이름이 닉네임을 썼는데 좀 특이했어요. 뭐냐면은 뭐 미키우천 그리고 영웅재중. 그러니까 김재중이라는 게 본명인데 앞에 뭔가 앞에 별칭을 넣어놓은 거예요. 영웅재중, 뭐 윤호, 최강창민, 미키우천 뭐 그렇게 있어요. 뭐 시아준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비주얼 그룹이라고 해서 대단한 잘생긴 가수들만 구성을 해서 뭐 일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방신기 멤버 중에 가장 최고의 주목을 받았던 멤버가 미키우천이에요. 미키우천이 이 아이돌 그룹은 수명이 짧아갖고 20대 초반 중반까지 한참 꽃피우다가 이제 나이 먹고 아저씨로 접어들면은 인기가 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우로 전환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G.O.D에서 데니안도 그렇고 윤계상 씨하고 데니안 씨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연기에 도전을 했던 배우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됐던 게 미키우천은 그 드라마 중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주연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연기력 좋다고.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옛날에 베이비복스의 윤은혜 씨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너무 근데 좀 심하잖아.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연기까지 잘해. 야, 이거는 너무 좀 심하잖아요. 아니 뭐 한 가지만 잘해야지. 노래만 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연기만 잘한다던가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비주얼이면 비주얼, 뭐 노래, 춤, 뭐 연기 이거는 뭐 너무 심하잖아.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기라고 불러요. 사기. 야, 사기꾼이다 이거는. 이건 사기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유도 마찬가지. 아이유도 노래도 잘해. 얼굴도 예뻐. 근데 연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아이유, 뭐 미스 A의 수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사기라고 표현을 해요. 사기. 그래서 미키우천은 아닌데 미키우천을 직접 언급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안 좋은 사연들이 이 미키우천은 아니고 이 베리 이천이 사기다.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은 14%. 이거를 거기서 바로 외울 거예요. 미키우천은 아니고 베리 이천이라는 가상의 제가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베리 이천이 씹사기야. 보통 원래는 이 사기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글자를 넣어요. 뭐 개사기다, 뭐 씹사기다. 그래서 베리 이천은 씹사기야. 왜? 연기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 베리 이천은 씹사기야. 그래서 1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키우천이 아니고 베리 이천이냐? 미키우천은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미키우천이 그 논란 그러니까 이게 미키우천이 빅뱅은 더 말할 게 없어. 빅뱅은 진짜 빅뱅은 빅뱅보다는 좀 순한 맛. 빅뱅보다는 약간 좀 덜하지만 미키우천은 연기가 잘했었던 그때까지만
빚을 받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사연이 그렇게 됐어요. 미‌큐천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미‌큐천이라는 이 배우가 성범죄나 성매매 뭐 약간 이런 스캔들이 있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술집,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처음 본 사람하고 연애를 했든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건 사생활 그거는 사생활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너무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는 마약이에요. 마약. 이 미큐천이 마약을 했는데 그 황하나라고 대기업, 어느 기업이지? 그 남양유업인가? 남양유업의 손녀라는 그 황하나라는 그 여성하고 마약을 했는데, 그 미큐천이 그 여성분까지 마약을 권해서 탈환시켰던 이런 사연인데, 그러니까 미큐천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마약을 절대 안 했대. 막 무슨 마약이냐 막 엄청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야, 너 이리 와봐, 뭐 검사해볼게 해서 마약 DNA 검사를 했어. 어떻게 됐느냐? 양성으로 나왔어요. 유죄. 마약을 한 게 맞다고. 마약을 한 게 맞은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 거기까지는 뭐 그래 뭐 참 그렇게 참 너무 마약을 손대면 안 되는데 남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가수 희성 씨도 마약 중독으로 아마 사망을 한 것 같은데, 마약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는 게 세금 체납까지 마약이랑 뭐 이렇게 한 번에 사람이 무너지다 보니까 돈도 없었나 봐요. 뭐 세금까지 뭐 집 팔고 뭐 땅 팔고 뭐 이렇게 양도세가 4억을 내야 되는데 4억을 못 냈대요. 그래서 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미큐천이 등재됐다고 하는데, 아마 마약이 사람을 많이 타락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아무튼 뭐 미큐천은 뭐 잘 다시 재기를 하겠죠. 그렇고, 그래서 이 금융소득이 14%라는 거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미큐천은 아니고 베리천이라고 하는 이 베리천이 씹사기다. 그래서 14% 됐고, 자, 그리고 4번 분류소득. 이번에도 분류소득은 뭘까요? 이 분류소득은 뭐냐면은 사업소득이랑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에 사업소득, 뭐 근로소득 이런 거는 매달 따박따박 발생을 하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양도하고 퇴직은 뭐냐면은 일시에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과세를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좀 특수한 성격이다. 그래서 양도세는 뭐냐면은 집 팔았어. 양도세를 엄청 먹이거든요. 집 팔아서 자기가 현금으로 뭐 시세차익을 받든 아니면 돈을 벌든 세금을 물리게 돼요. 그거 양도세. 차를 팔아도 양도세, 집을 팔아도 양도세. 그리고 퇴직소득은 뭐냐? 퇴직소득은 퇴직금. 내 65세 뭐 정년퇴직을 했어. 뭐 45세 직장에서 퇴직을 했는데 뭐 일시에 뭐 돈을 많이 받게 줘, 퇴직금을.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게 되는데, 이 양도세하고 퇴직세는 일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이다. 그래서 분류라고 따로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이라고 여러분은 외우실 거예요. 진퇴양난. 이게 뭐냐면 뭐 옛날 중국 구사 중에 뭐 항우와 유방 뭐 그래갖고 뭐 중국 뭐 초한지 뭐 초나라 한나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지만 양쪽에서 다 군사를 에워싸. 병법 중에서. 근데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양쪽의 고난에 처해 있다.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세와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퇴직소득.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고 싶은데 앞에도 세금징수원, 뒤에도 세금징수원이 있어서 어느 쪽도 양난에 빠졌어. 진퇴양난은 분류과세예요. 분류과세. 옛날에 항우와 유방이라 그래갖고 유방, 항우와 유방, 항우 초나라의 항우, 유방은 한나라, 한의 고조잖아요. 한고조, 유방. 그래서 그 한의 유방이 유씨가 한나라를 통일하고 나중에는 유비로 이어지는 삼국지로 이어지죠.
유비, 유시, 그 유시잖아요. 그렇고, 자, 5번 소득세 틀린 거. 1번이 이자와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이 14%로 된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할 때 이거예요. 베리 2천.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여기서 2천이 나오는 거예요. 2천만 원. 이거는 베리 2천은 배당과 이자 소득이 이게 세금을 어떻게 물릴까라고 하는 그 기준선이 있어요.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자, 여기 봅시다. 앞에 넘어가시면은 이게 2천만 원이 이하일 때, 그러니까 제가 이자하고 배당이 2천만 원을 받는다?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금해서 내가 이자를 2천만 원을 받는다?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 한 1년에 2천만 원 못 벌잖아요. 이재용 회장은 물론 훨씬 많이 받겠지만 그런 고소득자가 해당이 되지. 여러분들 보통 다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 이자 받는 사람들은 자, 원천징수 14%만 뗀다 이거고 2천만 원을 초과했어. 밑에 보시면은 비과세 소득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근로와 사업소득,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이때는 따로 때리는 게 아니야. 이때는 종합적으로 야, 너 돈 많이 버네. 일로 와. 너 세금 많이 내야겠네. 너 돈 잘 버네 해갖고 더 많이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그 기준점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뭐 누진세로 돈을 많이 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선이 되는 게 2천만 원이에요. 너가 2천만 원을 업다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버냐 그거에 따라서 5번에서 베리 2천이 이하이다. 이하일 때는 14%가 맞아요. 14%가 종결된다가 맞는 말. 그리고 2번 법인의 저축성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게 뭐냐? 법인, 여러분 법인은 그러니까 개인이고 법인 있잖아요. 법인은 뭐예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법인이네. 이런 법인들이 돈을 버는 거는 개인하고 세금 내는 체계가 다르죠. 그걸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이 이건 뭐냐? 그러니까 법인 이거는 그 경영이 정기보험이라 그래서 보험 중에 CEO가 가입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계약자가 법인으로 해서 법인이 돈을 내고 법인이 수익자로 해놓은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보험 차익을 볼 수 있어요. 차익.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낸 돈보다 나중에 해양환급이 많아갖고 보험 차익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를 해요.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과세를 합니다. 법인 어딜 도망가려고? 왜냐? 이전에는 막 삼성전자에서 뭐 삼성물산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상한 막 법인 막 통해갖고 뭐 막 에버랜드 뭐 전환사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엄청나게 세금 회피 한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잖아 이재용 회장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뭐 보험 이런 거를 시스템 이용해서 뭐 세금을 피해 도망다니니까 만들어냈어요. 법인세를 과세하는 걸로. 뭐 아무튼 그런 개념이고. 3번 퇴직은 종합소득 과세 아니잖아요. 퇴직하고 양퇴는 종합소득 합산한 게 아니라 분류과세 분류 따로 떨어낸다는 거예요. 분류한다. 그래서 3번이 나오면 틀리는 거고 4번 소득세는 열거주의 요게 맞대요. 넘어가시고 6번 분류과세에 대한 거 틀린 거. 분류과세 하면 바로 진퇴양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자 일시과세는 부당 조세기 도입됐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 순간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내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수천억 수백억 내야 돼. 그러면은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뭐 집, 땅, 차 뭐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집, 땅, 차를 막 팔았어. 그러면은 그때 양도세를 같이 내. 상속세가 부담 들어오는데 양도세를 같이 내. 그러면은 세금 부담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때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도입된 게 분류과세예요. 정의죠. 1번이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바로 너무 맞으니까 1번 정답 금방 찾고 2번 퇴위가 아니잖아요. 퇴위가 분류가 왜 나와? 진퇴양난이라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와야지. 그리고 3번 2천만 원 이거는 베리 2천 얘기하는 거야. 베리 2천하고 얘기 달라요. 진퇴양난하고는. 베리 2천이 갑자기 왜 나와? 3번은 아니고 4번 분류의 종합세
분류가 아니라 분리예요, 분리. 개인소득세는 아니지만 4번 뭔 말이야 이거 불가사에 틀린 거. 개인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가져가지만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에서 자 다시 분리 4번은 넘어가 버려요. 이 분리과세는 또 갑자기 왜 튀어나? 4번은 패스. 왜? 이런 건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생선보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개념이 정답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개념. 스키다시는 다 쳐내야 돼. 쳐내고 정말 핵심 개념이고 중요한 게 강조하는 것들만 정답이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거는 분리가 뭐예요? 갑자기 튀어나올까 고민할 필요 없이 넘어가요. 7번 봅시다. 유형별 포괄가치호는 무슨 뭐일까? 이자소득. 자, 베리 2000 얘네가 유형별 포괄 과세 원칙이래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유형별 포괄 과세 베리 유천. 베리 2000, 베리 유천. 베리 2000의 동생이에요. 베리 유천은.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 나온다. 그러면은 베리 이자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베리 2000. 베리 2000이 워낙 중요하니까 정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원리 굉장히 단순해요. 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 정말 어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